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건설사도 분양이 안 되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갖은 술수를 써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이에 발맞추어 부동산 업자들도 어떻게든 호구 한 명 잡으려고 난리 생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아파트과 아파트의 면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과자, 특히 감자칩 과자를 구매할 때는 과자 봉지 크기에 비해 내용물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질소에 담긴 과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얼마나 과자 내용물이 부실하면 이를 풍자 삼아 질소 과자로 뗏목을 만들어 한강 건너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레오 과자통인데요. 저 큰 통에 오레오 과자가 6개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 트레이를 들어 올려보니 빈 공간이 엄청나게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안상으로 봐도 50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양인데, 플라스틱 트레이까지 껴 넣어서 외관에서 보았을 때는 많아 보이게 갖은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만 보고 그 상품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여러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상품을 본연의 가치에 비해 더 잘 포장하기 위해 갖은 마케팅을 하고 트릭도 많이 씁니다. 그래야 본인들의 상품이 잘 팔리니까요. 이렇게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과자도 잘 따져보고 사야 하는데, 특히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이라면 더더욱 잘 따져봐야 합니다.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눈에 들어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인데요. 뉴스로 관련 오피스텔 기사가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과 달리 아파트는 가격이 최근 몇 년 동안 오른 것도 사실이기도 해서 궁금해서 관련 기사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뉴스 기사를 걸러 들어야 한다고 했죠. 진짜 뉴스인지 또는 뉴스인 척 하는 광고인지 말이죠.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광고여도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광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꼭 기사를 다 뜯어봐야 하고, 이 기사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은평구 노후화 심화, 신규 분양 관심도 올라가 노후한 지역에 새로 선보이는 단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노후도가 심화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 및 은평구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은평구 내에서 입주 연차가 10년 이상인 노후 아파트는 전체 중 61.7%를 차지했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추세다. 이 오피스텔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죠. 이 오피스텔은 6호선 응암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이고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응암역 위치는 이 정도에 있고요. 네이버 지도로 찍어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오피스텔은 2026년 5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평수하고 분양가를 볼까요? 55평 분양가가 10억 8,96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5평인데 10억 대면 서울에 있는 신축 건물 치고 가격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니니까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겠죠. 우선 면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그림이 면적에 대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이 포함되죠. 그림과 같이 파란색 윤곽선 안에 있는 면적이 전용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거 공용 면적은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을 더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이웃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공간이죠. 그림에서 보았을 때는 이곳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것을 우리는 공급 면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하는 공간은 정식 명칭은 발코니입니다. 이 발코니 면적, 그림에 나와 있는 녹색 면적, 여기랑 여기가 있죠. 이 면적은 서비스 면적으로 아파트 전용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공용 면적이 있고요. 여기에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차장 등의 면적을 더한 것입니다. 여기서 웃긴 점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분양 면적에 대한 표기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분양할 때 공급 면적, 즉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만 합산을 해서 표기를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 공급 면적에
기타 공용 면적까지 합산을 해서 계약 면적으로 분양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착시 효과로 훨씬 더 큰 평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아까 오피스텔 55평이라고 표시된 거에는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주차장 면적까지 모두 다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분양 면적 비교표인데요. 아파트는 주거 전용, 주거 공용 면적만 포함되어 있는데 오피스텔은 잘 보시면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주차장까지 싹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용률은 보통 80% 안팎이지만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볼까요? 광교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공급 전용 면적 비율을 보면 전용률이 78%로 되어 있죠. 이 평면도는 방금 보았던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전용률을 보시면 전용률이 51%밖에 안 되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그림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여기서 서비스 면적 있죠? 발코니 면적이라고 했던 서비스 면적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서비스 면적은 아파트 전용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파트에서 살 때 실제로 발코니 다 사용하잖아요. 요즘엔 발코니를 다 확장을 해서 더 넓게 사용하니까 실사용 면적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림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아파트 평면도이고 오른쪽은 오피스텔 평면도입니다. 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평면도는 모두 전용 84 평면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차이점이 뭔가요? 아파트는 발코니가 있고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많죠. 하나, 둘, 셋. 여기는 뭐 이어져 있으니까 3개고요. 근데 오피스텔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근데 이 발코니 면적, 즉 서비스 면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용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 발코니를 요즘엔 다 트잖아요. 이렇게 트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사용 면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축 아파트들을 보면 실제 분양 면적보다 훨씬 더 넓게 보입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발코니 있나요? 발코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원래 있던 방 크기가 전부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실제로 실사용 평수로 비교를 했을 때 오피스텔 전용 84는 거의 아파트 전용 5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피스텔 전용 84라고 해서 34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전용 면적 계산할 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면적 계산할 때 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방이 있다고 하면 벽이 있겠죠. 이 부분이 벽입니다. 빗금친 부분이 벽인데요. 아파트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는 벽의 두께를 제외한 실제 안쪽 공간만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벽을 부셔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벽 안쪽에서밖에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여기도 빗금친 부분이 벽인데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벽의 두께만큼이 다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도 다 포함이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 내가 사용하는 공간에 비해 전용 면적이 더 크게 책정이 된다는 거죠. 즉 실제로 벽 두께만큼은 내가 생활하지 못함에도 벽 두께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외벽의 두께만큼의 면적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15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 허가 받은 오피스텔 한정이긴 합니다만 이 날짜는 건축 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날짜 기준으로 몇 년 뒤에 입주한 오피스텔도 분명히 있겠죠. 정리하면 55평이라고 써있지만 실제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34평 수준이고 서비스 면적도 없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24평 수준이라는 거죠. 거의 기적 수준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쏙 빼고 분양업자들은 여기 GTX 곧 개통되고 교통 기가 막히고요. 오피스텔은 갖고 있어도 나중에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청약할 때도 좋고요. 소형 오피스텔은 가격이 안 오르지만 아파트는 가격 올라요. 그리고 여기는 전매 제한도 없어요. 투자해놓고 나중에 실거주 안 하고 싶으면 피 받고 파셔도 돼요. 그리고 요즘 금리 비싸잖아요. 여기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들여서 자금 부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부제 냉장고 등 풀 옵션 혜택도 빵빵해요. 이런 휘황찬란한 미사역으로 호갱들을 낚습니다. 안타깝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호구 잡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취득세. 분양가가 10억 8,960만 원인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는 4.6%를 적용을 해서 5,012만원이고 아파트는 9억 초과하기 때문에 세율이 1.1%는 아니고 3%대이긴 하지만 3,596만원입니다. 취득세만 단순 비교해도 거의 1,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정부에 세금 많이 내고 싶나요? 그것도 첫 단계에서부터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하시겠어요?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아주머니처럼 감각으로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기사를 보시면 새 아파트가 은평구에 없다고 했죠? 그냥 해당 부지 옆에 있는 주변 매물 찾아보면 됩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제발 주변 매물의 시세 꼭 비교해보고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했던 오피스텔의 위치가 응암역 기준으로 좌측인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응암역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백년산 SK뷰 아이파크를 한번 볼게요. 이 아파트는 1300세대이고 2020년 5월달에 준공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매 호가는 9억 후반대에서 10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34평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아파트 밑에 있는 백년산 파크 자이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678세대이고요. 이 아파트 역시 2021년 4월달에 준공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34평 기준으로 현재 매물 호가는 9억 8천에서 10억 초반대를 형성을 하고 있네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2년 2월달에 9억 9,500만원, 물론 1층이긴 하지만 요즘 약간 부동산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잘 기다려보면 9억 후반대에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백년산 자이 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이 아파트 역시 34평 기준으로 9억 후반대에서 10억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응암역보다 세전력이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거리 한번 찍어볼까요? 도보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아이파크 아파트하고 자이 아파트,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절대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교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선정한 이유는 첫 번째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이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다 보니까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아파트들을 사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최근 정부가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에서 추첨제 물량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 이후 약 5년 만인데요. 젊은 사람들은 청약하고 싶어도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100%였기 때문에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서 젊은 사람도 가점이 부족해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저런 아파트를 하실 건가요? 물론 청약도 그냥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최근에 미분양 났다는 기사 많은데 그런 기사들도 따져보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도 많고 아파트라 이야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나홀로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도 주변 시세 대비 확실히 저렴한 분양가 아파트는 지금도 경쟁률 박터집니다. 이런 매물들만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아니고요. 이런 정책 변화 눈여겨보고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호갱노노에서 실시간 인기 1위한 단지입니다. 여의도역 초욕세권인 오피스텔인데요. 아크로 여의도 더 원 오피스텔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대림건설의 아크로여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분양가 보고 놀랐습니다. 타입 119 분양가가 40억입니다. 전용 36평인데 분양가가 40억이니까 평당 분양가가 1억이 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면적도 없어서 아파트에 비해 실제로는 면적이 더 작다고 했죠. 똑같은 아파트 전용 36평과 비교했을 때 평당 단가는 실제로는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여긴 차량 초혼잡 구간입니다. 더 현대서울 IFC몰이 인접해 있는데 이 사거리는 주말이 되면 그냥 움직이질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차피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고 사업하시는 돈 많은 분들이 들어가실 것 같아 그냥 투자 상관없이 중심가에 살고 싶은 분들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악수인 건 분명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프리미엄 브랜드 건설사 플러스 초역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시겠습니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분양업자들 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잃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